전우치전. 안 된다고 진짜? 성에 나왔었는데? 세상에. 자, 그거 봅시다. 자, 일단은 이 전우치전이라는 부정사문, 이 녀석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끝자리가 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웅소설과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올 걸 뻔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작품만의 특징, 그것을 하나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이 전우치는 어쨌든 도수를 써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구조가 발단적인 위기 결정 결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위기 그리고 그 극복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반복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반복의 극복의 키워드로 뭐가 등장한다? 방금도 썼지만 도술이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즉, 이 작품을 읽었던 당대 사람들은 전우치가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도술로 이 난관을 이겨낼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혹시 실제 영화인 전우치전을 본 적이 있나요? 이 강동원 봐야 되는데 봐요. 강동원 진짜 멋있어. 자, 아무튼 자, 거기서도 이제 도술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작품의 전체 스토리는 일단 보고 가야 될 테니까 이 녀석은 그것만 잘 잡아놓으면 스토리 구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 자체가 에피소드 중심으로 흘러가거든. 그치?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스토리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과 무슨 애호용 이런 걸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구조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이 작품이 연기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전체 구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 나타난 도술적 특징, 그 다음 이 작품에 나타난 인물간의 갈등 구조 이런 것들만 요소별로 뽑아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전체 줄거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있으시죠? 네. 지금 우리 본거 9번, 10번이야. 찾았지? 오케이. 전우치전 시작 첫 번째 질문 찾으시면 돼. 그게 아닐 텐데? 그거보다 앞에 거. 하나 더 앞에 지분이 있어요. 오케이, 보자. 전체 줄거리. 천상 선동이었던 전우치는 선동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신선의 시종을 두는 아이라는 뜻이었겠죠. 그러므로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 파악되시고요. 고려시대 말 처사인 전운화와 70인사에서 태어나 지상에 들어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전우치는 여자로 변신한 여우에게 호정을 받아먹고 천문과 진리에 통달하게 되고 세금 사이에서 만난 구매율을 징치해서 징벌하고 그 다음에 이겨내서 천서를 얻어 온갖 술법과 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 키워드 나와있죠? 술법과 조화. 술법과 그래서 전우치는 도술을 부려 임금을 희롱하기도 하고 악한 벼슬아치나 염주 같은 도적의 머리를 혼내주기도 하는 한편, 그래서 우리 작년에 그 팀이 끝나왔었잖아. 왜? 그 도적 집단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매로 변신해가지고 정찰하고 기억납니까? 또 이 부분은 기억나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도술 싸움 막 하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 자, 아무튼 사방을 돌아다니며 공격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주죠. 나라에 공을 세워 벼슬을 얻기도 하였지만 역모 혐의를 받게 되자 조정에서 도망쳐 나갔고요. 상사병이든 친한 벼슬을 위해서 상대 여자를 도술로 현혹하다가 강림도령의 훈계를 받게 되고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굴복한 후에 서화담을 따라 신선의 돌을 닦기 위해 영주선으로 가게 되면서 작품의 줄거리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작품. 이 작품은 어쨌든 끝날 때도 죽었다 이런 식이 아니잖아. 도술을 더 익혀 간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였죠. 자, 지문 읽어가면서 이 녀석은 이렇게만 가면 된다. 우리가 보는 장면의 핵심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만 잘 판단하시면 된다. 잡고 가자. 여자가 정신을 차리자 까닭을 모르니 그 여자와. 자, 어쨌든 우리가 보는 장면이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등장인물이니까 여자의 체크를 해놓고 가면 되는 거지. 자, 정신을 차리게 했대요. 말합니다. 아까 지나가던 중은 남편이 살았을 때 친하게 지내던 자라. 첩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겠군요. 자,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첩이라고 불렀고 뭐예요? 중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나 봐.
일찍이 홀로 된 후 수절하며 지냈는데 오늘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야. 제삿날이구나. 그 중놈이 그런데 중을 뭐라고 했어요? 놈이라고 불렀죠. 오케이? 자, 중이라고 하는 존재를 타락시켜서 표현했다는 거, 놈이라고 불렀다는 거. 참고로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언제야? 고려야. 고려 때는 기본적으로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사 X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현재 사회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당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잡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이런 식의 존재했다는 얘기잖아. 종교계가 타락할 때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놈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와서 달래면서 말하길, 야 우리 절에 가서 제사 올리자 하면서 같이 제 가기를 간청하니 삐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더라. 그런데 그놈이 엉큼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나를 겁탈하여 절개를 깨뜨리니 살아서 쓸데없기로 자결하고자 한 것이라라고 말했네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요약독재시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파악됐습니다. 현재 여자가 중에게 겁탈을 당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주인공 우치가 나타나서 구해줬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네. 우치는 그 여자를 위로하여 제 집으로 보내고 나서 다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남자가 있고 중놈이 거기 있어요. 우치가 가만히 진언을 외우며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당대 사회 현실 속에서 여성을 겁탈하려는 나쁜 타락한 존재를 징치하는 목적으로 징치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해서 도술이 등장하고 있지? 그리고 이런 도술 등장 요소가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다. 자, 그래서 진언을 외우면서 기운을 내서 이끌며 보니 그 중이 변하여 전우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자기의 어떤 분신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그 절에 그냥 머물면서 동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침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이 작품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피소드 중심이라고 했었잖아. 칠이라는 서사 구성이 자랑의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보통 절에 지금 여기서 포도청에서 기차를 왔다라고 돼 있잖아. 기차를 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 감사 뜬 거예요. 근데 감사를 우리가 항상 뜨는 건 아니잖아. 뭐 1년에 한 번 제대로 있을까 말까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온 거지. 우연성. 그래서 그 중놈을 보고는 전우치로 여기고 전우치는 태겼거든. 전국에 수배를 내려져 있었어요. 참고로. 그래서 급히 태수께 고하되 태수가 크게 기뻐하며 병사를 보내 그 중놈을 잡아 별박하여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임금께서는 즉시 몸소 신문하고자 준비를 갖추게 하시더니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봐봐. 중놈이 뜬금없이 고문받는 상황으로 놓이게 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이 해결된 거잖아.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자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이 또 옆에 연결되고 있죠. 오케이? 이제는 임금이 나왔죠. 뭐요? 우치를 처벌하기 위해 군문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몸소신문을 하고자 준비를 갖추겠더니 승정원에서 관청에서 말하길 각도가 읍에서 전우치를 잡아드는 것이 360명이에요. 이건 분명히 전우치의 요술입니다. 임금은 열받았죠? 그러니까 도승지 왕연이가 나오죠. 자, 도승지 왕연이 새로운 등장인물이니까 또 체크하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임금에게 뭘 하죠? 간언을 하죠.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우치 화술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상황이 있으니 진짜 가짜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베어 죽여버리시죠. 아주 그냥 오케이. 자, 이것도 뭐예요? 당대 사회 반영이잖아. 지금 도승지적은 됐으면 쉽게 말하자면 국무총리급이야. 근데 다 죽여버려요 라고 말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폭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권력자의 횡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흐름이 보이죠? 오케이? 등장인물을 통해 당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도술을 극복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자, 그래서 임금은 이 말이 옳다고 여겨서 십자가에 자리를 하신 후 모두 전우치를 잡아들여서 다 죽여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은 전우치가 아니라 도승지 왕연이로소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임금이 얼굴을 봤더니 진짜 도승지 왕연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뭐야 저건?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시니까 신하들이 대답하기야. 저게 바로 전우치겠네요. 전우치의 이게 바로 전우치의 어떤 행포, 뭐라고 해야 될까? 전우치의 도술이겠군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임금은 탄식합니다. 국문이 불행하여 요괴가 이처럼 장난하니. 요괴는 누군데? 전우치지. 그래서 종사를 어찌 고전하겠는가? 역적 하나를 죽이려고 죄 없는 신하와 억울한 백성만 수없이 죽이려다 하면서 신문을 그치셨죠.
오케이. 뭐예요? 해결됐네. 됐죠? 역시 변신수를 이용시켜서, 그러니까 타인을 변신시키는 변신수를 이용해서 임금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사건 해결. 하지만 이 사건은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죠. 자, 신분을 그쳤는데 우치는 구름 속에서 요술을 행하여 몸을 왕연이라고 했고, 이번엔 자기가 왕연이라고 변신을 한 거예요. 하인들이 그러니까 하고 걸문을 나오니 하인들이 마부랑 말을 데려가고 있다가 모시어서 왕연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잠깐만, 요 장면 이제 누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왕연이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참고로 지금 이 장면에서 전우치는 왜 왕연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왕연이를 징벌하기 위해서겠지. 왜? 권력자의 횡포를 저지른 존재니까. 그런데 이때 사용된 모티브를 생각해보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옹고집에 나오는 가옹, 참옹, 그치?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자,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그런 소설 구조가 나왔어. 자, 그러면서 내려가 들어가서 왕연님의 부인과 말을 주고받았는데 집안 누구도 전우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때 진짜 왕연은 이제서야 거래서 나왔죠.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새끼들 왜 차 안 대시키고 대기시키지 않고 뭐해? 화를 내고 있었는데 하인들이 문 앞에 오니 왕연이가 크게 화를 내며 까닭을 물어보죠. 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아까 상국을 모시고 왔는데 왜 상국이 또 여기 계시지? 라고 하는 거죠.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는데 왕연이가 괴이 여겨. 그렇죠? 이 상황까지는 왕연이는 지금 자기 집에 무슨 병고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비는 남자 총과 여자 하인들을 통틀어서 이러는 말이죠. 손뼉치면서 아니 어찌된 일인가? 상국 왜 나와 있어? 방금 들어가셨는데 왜 나오셨지? 오케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왕연이는 일단 침실로 가봤지요. 과연 다른 왕연이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 보통 이렇게 진가 얘기가 나오면 흐름 잘 따라가는 거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왕연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시는 문제가 종종 등장하는 편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왕연이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전우측의 변신이지.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네. 왕연이가 넌 진짜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내 부인과 말을만 주고받고 있느냐? 동들에게 호령하죠. 저놈 빨리 결박하라. 오치가 말합니다. 웬 놈이 내 얼굴을 하고 내 방에 들어와 부인을 감찰을 하니 이런 변이 있나? 빨리 몰아내쳐라. 지금 두 사람의 명령이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내보내라고. 하인들이 이 거동을 보고 누가 까마귀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하는 느낌으로 어쩔 수 없대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거 꼭 잡아야죠. 지금 이건 뭐야? 까마귀 암수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겉모습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누가 설명한 거야? 서술자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인이다. 다른 말로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런 얘기하는 구절이 되겠지. 자, 아무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우치가 호령을 합니다. 내가 전에 들으니까 이 나쁜 요물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사람의 형상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왕연이를 향해서 물을 뿜고 주사를 내어 바르니, 그러니까 그 주황색 어떤 가루 같은 것들 툭 뿌리니까 왕연이야 변하여 구모의 구미호가 되니. 그럼 이 왕연이는 진짜 가짜? 진짜예요. 계속해서 여기서는 뭘로 통해서? 변신술을 통해서, 오케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고 있죠. 변신술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러니까 노복들이 그제서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데 우치, 가짜가 말하길 이 일은 큰 변고야. 나라를 구해서 처치를 할 거야. 그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쓸데없이 살생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이에 노복들이 명령을 듣고 왕연이를 결박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왕연이는 뜻하지 않은 변고를 당했으나 말을 하면 여우소리가 나고 정신이 나득하여 그저 눈물만 흘리고 누워있으니 겉은 짐승의 모양이나 속은 사람이라. 우치가 생각합니다. 며칠 더 속이면 살지 못하리라 하고 뭐예요? 어쨌든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잖아. 그 옛날부터 이런 구미호나 이런 영특한 영물들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막 그 여우 앞발, 그 다음에 여우 꼬리 이런 것들을 가져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날 밤 사경이 무슨 뜻이야? 새벽, 늦은 밤이고 새벽이지, 그치? 1경, 2경, 3경, 4경, 5경 이거 알고 있죠? 넘어갑니다. 왕연이한테 말합니다. 너 나랑 면수질도 것도 없는데 나를 죽여서 나라에 공을 세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너를 죽여 하늘을 씻으려고 했는데 내가 근데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니까 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뭐요? 결국 도술로 이겨냈죠? 오케이.
우치가 진원을 배우니까 다시 왕연이가 됐어요. 왕연이는 그제서야 우치 요술로 그려진 줄 알고 두려워하며 말하길 전공에 뭐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부르니까 전공이라고 부르죠. 전 어르신의 높은 재주를 모르고 제가 죄를 범했군요. 이에 왕연이가 수없이 감사 인사를 하니 우치가 당부합니다. 너를 구하고 내가 돌아간 후에 집안이 시끄러울 것이니 여차여차 하라고 하고는 남선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또 특이한 거 하나만 체크할까? 여차여차. 선생님이 이걸 한번 수업한 적이 있었나? 자, 요거 여차여차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은요, 보통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러쿵저러쿵 속닥속닥 이거 되는 거잖아. 자, 이 녀석이 앞의 내용을 받아주는 말일 때가 있을 거고 아직 나오지 않은 뒤의 내용을 미리 쳐주는 걸 수도 있어. 그럼 이때 두 가지의 상황에서는 기능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 자, 앞에서 했던 말을 여차여차로 대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작품의 전개상의 특징을 생각해봐. 예를 들어 내가 친구랑 같이 있는데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늦었어? 해서 아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카드를 잃어버렸지 뭐야? 그래가지고 경찰서를 갔다 왔지 뭐야?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해서 야 너 오늘 늦었다며 무슨 일이야? 그러면 그걸 소설 장면에서 표현할 때는 아 나 오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여차여차 했어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뭐예요? 사건의 전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요약적 제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약시키는 방식으로 속도 전개를 조절한다. 그러면 뒤쪽을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뒤야, 그치? 여차여차 하라 라고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이 여차여차를 보는 우리는 뭐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궁금증이 들지. 오케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흥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되셨나?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어려운 말은 없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지문은 끝! 자, 그러면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일단은 1번 문제는 공간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우리 하던 대로 그냥 쭉쭉쭉 필요한 거랑 툭툭 넘어가자. 발불나 일단 주소. 바로 답으로 갈게요. 3번입니다. 궐에서 왕연이가 임금에게 한 말은 그게 뭐죠? 다 죽여버리십시다. 이 녀석은 우치가 원한을 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연이로 변신을 해가지고 골탕을 먹였던 것이죠. 자, 공간 얘기지만 실은 그 공간과 사건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래 또 그 문제야. 3번 지문은 인물, 사건, 배경, 특히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혹은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엮는 문제를 자주 내더라 라고 하는 걸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두 번째 문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잖아. 자, 니은은 바로 갈게요. 시는 전치가 아니라 도순지 완연이라고 써있다. 참고로 이건 어디서 튀어나온 말이었지? 전우치로 존재하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놈인 거잖아, 그치? 자, 자신의 정체를 노출한 거야? 아니죠? 또 오해를 불식시키다. 야, 불식시키다가 무슨 뜻이야? 오해를 불식시키다. 오케이,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경위를 밝히다, 의아함을 드러낸다. 어떻게 어려운 건 없죠? 넘어갈게요. 2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3번. 전우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을 거야. 두 번째 줄. 저항적 영웅이면서 동시에 수능적 영웅이다. 되게 반대적 영웅이지, 그치? 기본적으로 나쁜 존재와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야. 하지만 그렇다고 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효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전우치는 영웅적 과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신술이나 분신술과 같은 다양한 도술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도술은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과 맞물려 있고 갈등이 첨예할수록 강화된다. 첨예에 무슨 뜻이다? 아주 날카로운 극단이 되다는 뜻이지.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존재는 할 수 없는 일을 또 주인공이 해나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뭐를 때리면 좀 준다. 어벤져스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면 돼. 나도 저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니고 싶고 슈트 입고 싶고 그런 거잖아. 자, 장면별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왕연이가 변해서 구미호가 되었을 때 전우치가 나라에 구해서 변고를 해결하자 하는 것에서 지금 전우치가 나라에 이걸 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니? 아니지. 지금 이거는 왕연이를 벌주기 위한 과정에서 대통령 큰일 나겠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도술로서의 충의 이력을 지키려고 하는 체제 선정 모습 역시 아니죠? 오케이, 3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4번 문제는 자, 이 작품이 솔직히 어려운 작품은 아니야, 그치? 구조 파악만 하면 이후에 무한히 반복될 거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이 쉬우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가더라. 그리고 문제가 어려울 때 보통 뭘 가져온다? 2번과의 비교를 하거나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잖아. 여기서 똑같은 패턴이 나와 있을 거야. 자, 전우치전에 나오는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그리고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책에 이 전우치의 행적이 간단하게 나와 있다. 야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 시중에 떠도는 재미난 이야기 뭐 이런 거야. 할게. 전우치는 술사야. 여러 가지를 잘했어. 세 번째 줄. 이때 박강호라는 친구가 걔 재령이 군수가 됐는데 전우치가 여러 책의 백식한 걸 사랑하게 여겨서 친하게 되고 있었는데 웬 편지가 왔어. 얼굴색이 변하더니 자리 밑으로 감추네. 편지의 내용은 조정에서 전우치의 요술을 무척 시기하니까 기필코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뭐야, 이것도 행포 얘기가 되는 거죠. 편지의 내용은 아무튼 그랬고요. 전우치가 무슨 일인지 계속 묻자 박강호가 얘기를 했고 전우치에게 도망가세요. 그치? 의리 있는 친구네, 그죠? 라고 말했습니다. 전우치는 근데 웃으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더니 다음날 못 메고 죽어버리네? 이건 먹니? 라고 하고 있는데 2년 후에는 다시 전우치가 찾아서 자기 제시판을 찾아가더라. 뭐예요? 상황이 좋은 데까지 기다리고 있었구나. 됐지? 좋아요. 자, 실존 인물인 전우치에게서도 무슨 요소가 나온다? 설화적 요소가 나오고 동수적 요소가 나온다. 죽음을 극복한 존재가 돼버렸잖아. 염두에 두시고 3번 가보자. B는 A와 달리. 자, 보기의 전우치는 우리가 봤던 전우치와는 달리 초현실적 존재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초현실적 존재에 도움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보기에 어떤 신이 도와주고 이런 게 있었어? 없잖아. 그냥 없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할만하죠?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조자료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자, 이제 흥보가까지 해버리고 숨을 돌리자고. 흥보가 만약에 이게 내신이었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엄청나게 힘을 줬을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힘을 줄 필요가 크게는 없어. 왜냐? 우리 겪어봐서 알거든. 형이 한번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수군가가 수능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었다. 그때 수군가 내용 모르는 사람 없잖아. 무슨 누구랑 누구와의 결투 얘기지? 누구? 토끼랑? 자라, 그치? 자라가 용왕의 명을 받고 토끼의 간을 빼기 위해서, 그치? 토끼를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해서 데려가는 과정에 토끼가 자신의 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지혜를 발휘해서 도망쳐 나오는 이야기. 뭐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다는 거야? 뜬금없이 자라와 호랑이의 지혜 대결, 토끼와 매의 지혜 대결. 그래서 지혜 대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았느냐. 완전 딴 얘기가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죠? 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서 어쨌든 다만 이 작품의 갈래가 특색이 있잖아요. 이거 잡고 가야지. 이거는 판소리 사설이야. 조심하실 건 이거는 판소리계 소설이 아닙니다. No, 이거 아니에요. 조심해. 판소리 사설이 무슨 뜻인데 판소리의 대본을 적은 거야. 그럼 이건 참고로 자연스럽게 판소리 형식 그대로를 가지고 있겠지. 자, 판소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명 창자와 고수라고 하는 두 명에 의해 연영되는 문학작품의 갈래입니다. 공연 갈래죠. 이때 창자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하죠. 창과 안일이와 알림. 오케이? 창은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안일이는 뭐 하는 거죠? 랩하는 겁니다. 발림은 뭐 하는 걸까요? 춤추는 겁니다.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되지? 요즘 아이돌이랑 뭐 똑같다 이런 얘기 선생님 자주 하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노래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율동도 하면서 춤을 추기도 하면서 그리고 노래를 하죠. 자, 그리고 고수는 이 창자를 돕는 역할이야. 기본적으로는 북으로 장단을 맞춰주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 더 추임새라는 걸 넣어주죠. 그래서 작품을 원활하게 이끌어가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또 다시 요거를 빼낼게. 이 창은 기본적으로 단계가 있잖아.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하고 참고로 이 정도의 지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걸 염두에 두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겁니다. 순서를 써볼게요. 진양조 들어본 적 있지 이거? 그치?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엇몰이. 이렇게 총 5개의 박자가 아니 더 5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해요. 5 플러스 1의 박자가 있어. 자, 여기 있는 5개와 여기 있는 1개를 구분하자. 자, 이 녀석은 요렇게 나눠서 판단해 보면 좋아. 위로 올라갈수록 느려지는 박자고, 느림. 아래로 내려갈수록 빨라지는 박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양 끝에 있는 녀석들이 비교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하겠지, 그치? 양 극단이니까. 이 지장주는 뭐 하는 얘기야? 아주 느린 장면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에 노래에서 쓰일까? 슬픔의 장면에서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쓰일 만한 자리를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흥부의 마누라가 흥부 보면서 우는 장면이라든가 춘향이가 감옥에서 우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휘몰이는 속도가 아주 빠른 거지. 그럼 속도가 빠른 건 기쁨이 맞을까요? 조심해야지. 느린 게 슬픔인 건 맞지만 빠른 건 기쁨은 아니야. 빠른 건 급박이지. 박진감인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싶을 때 휘몰아친다는 말 들어봤잖아, 그렇지? 몰아친다로 표현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바로 보통의 영역인 거예요. 보통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느냐, 조금 더 느리게 하느냐 이런 느낌으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근데 수리가 보는 수동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라는 문제는 나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진양이라고 하는 녀석과 휘몰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엇몰이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엇박자예요. 엇박자니까 엇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이지 않은 리듬감이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비한 장면 같은 것들을 연출하는 장면에서 많이 쓰여요. 이 도끼냐라고 말하고 싶은 그 존재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렇지? 이런 박자에서 등장을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하나만 더. 기본적으로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가 배탄이잖아. 이 판소리 파랗게 된 거 보이지? 중요한 거라는 거야. 판소리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제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야. 주제 하나로 귀결이 안 돼. 자, 다 알고 있는 춘향전으로 접근해봐.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뭐야? 표면적 주제는 사랑이지 뭘? 뭐 고민을 해. 남녀간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이며 하나 더. 유교인협의 준수에 관련된 얘기였죠. 여인은 지아비를 믿고 따르고 절대로 변신하지 않았으며 임원룡 역시 임금의 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거야. 그런 와중에 좌정할 때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던 장소라고 해서 거기에 털썩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표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의 인연적 주제는 뭐였어? 이거 중요하잖아. 춘향전의 인연적 주제. 첫 번째 신분상승. 한낱 기생이 지금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됐어. 두 번째 탐관오리의 징벌. 벼서토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흥보가 이거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흥보가에서 표면적 주제는 쉽잖아. 뭐예요? 황제간에 뭐 해야 된다?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의 놀부는 어쨌든 벌을 받긴 받잖아, 그치? 막 똥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모든 사람 다 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권, 선, 징, 악의 요소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면적 주제라니까. 이면적 주제는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빈부 간의 갈등. 요게 이 작품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지. 그쵸? 자,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빈부 간의 갈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 비유적으로 묘사하면서 작품이 나타나 있어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빨리 봅시다. 가볼게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흥부칠에 볼짝치면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흥부가 어떤 차림을 하고 있는지 차림을 볼짝치면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한번 보자. 근데 참고로 이 볼짝치면을 왜 주경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판소리계 소설 작품으로 가면 이게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당연하게 들어가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뭐 보소 이런 식의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녀석이 있다는 거야. 문제 주자고. 자, 아무튼 흥부의 모습을 봤더니 편자 떨어진 험만권에 밥풀관자 노당줄 뒤로 잔뜩 졸라매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보고 있죠. 다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손에다 곱돌 조대를 들고까지 보이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흥부의 차림새를 과장되게 열거하고 있고요. 이 과장된 열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해학성을 드리고 있는 거지. 근데 이때 해학은 우스꽝스러운 거니까 비판일까요? 아니죠. 여기서는 화자의 태도는 뭐예요? 연민의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최종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웃고 있는 거지. 그치? 됐나? 이렇게 해서 한 손에는 곱돌 조대를 들고 그래도 양반이라고 8발자걸음으로 비스듬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양반이라고 이것도 못 찾아준 거야. 서술자의 개입, 편집점, 논평. 자, 이제 안일이가 나왔죠? 자, 이 앞에까지는 분명히 잡단이 뭐였습니까? 자진몰이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빠른 박자였던 박자감이 안일이를 통해서 한 호흡 쉬어가게 되는 거죠. 가볼게. 흥보가 들어가는데 별안간 걱정이 생겼어. 아니 내가 아무리 공피를 걱정하는 남자가 됐다고 해도 반남의 박씨 가문의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하대를 하나? 형대를 하나? 참고로 신분이 낮으면 당연히 상대를 하는 거죠. 평민이라면 상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양반 출신이라면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디 갔어? 호방을 보고 하대를 하나 존대를 하나. 아수라 많은 끝 헛되 마른 어대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요? 얼버무리기. 자, 흥보가 누군가를 찾아갔어. 관청에. 그런데 말을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분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면 에이 모르겠다. 그치? 이딴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얼버무리자. 그럼 뭐예요? 끝부분에 높임 표현도 아니고 낮춤 표현도 아닌 애매모호한 녀석들을 배치를 해서 은근슬쩍 불쩍하고 넘어가 버릴 생각하고 있다. 체크되고요. 자, 가봅시다. 질청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마른 허대 끝 아니 뭐냐 이거 아닌데 박세훈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참 양도가 전량이 돼서 절 끊겼다는 얘기잖아. 양식이야. 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먹던 것들이 다 끊어졌어. 환자 무슨 뜻이야? 교환하다. 바꾸는 거야? 환자로 한 선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은 어떨는지 어떨는지가 바로 뭐 이어내는 거야?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의 표현이겠지. 여러분 확 웃어버리네요. 자, 그랬는데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이제 다시 주물이 장면으로 넘어왔죠? 박자 강변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 아동이 아니야. 저 거동을 보아라. 또 거동 보아라 또 나오고 보이시죠? 관습적 어투라고 했습니다. 괴짜 국문을 절컥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며 홍보가 받아들고 불길했죠. 아이고 다니오리다. 가만히 다니오시오 하면서 좋아라고 질청문 밖에 나타나가지고 돈 벌아 돈 멋있구나 돈 벌아 돈 A 보이십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얘기하면서 이 돈을 옳게 보면 상관원인이 다 보이고 돈을 못 보면 상관원인이 끊어지는 것이니 보이는 거는 돈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유기적 가치가 어쨌든 돈에 의해서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들 큰 어려움 없습니까? 자, 이러면서 떡국집에 가서는 떡국도 반푼어치 사 먹고 또 막걸리집에 가서도 막걸리 큰 사발 쫙 먹어주니까 아 좋아요. 그래서 어깨를 늘리고 입을 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보라고. 잠깐만. 아니요, 이따가 좀 늦는다고 했었어요. 제대로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다시 어디까지 했지? 호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장이 아니 너 다시 들어오시면 품 하나 팔아보시오. 자, 중요한 단어니까 빨간색 보셔야지. 지금 뭘 권하고 있는 거냐면 매, 품, 팔, 이를 권하는 거야. 좀만 읽고 써볼게. 이게 말이야 우리 고을 좌수가 누구?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수령이지? 우리 수령이 병역 영능 뭐야 이건? 자기가 자기 업무에 접했어? 그런데 좌수 대신에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씩 30냥 꼽아놓은 돈이고 마사까지 다 5년 지정돼서 해놨으니까 그 품 하나 팔아봐. 뭐요? 몸으로 떼운다는 얘기잖아. 아, 돈센 금품인데 당연히 팔아야지. 아이고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도 없고 정강이 말로 나올 테니. 그쵸? 이것도 뭐예요? 언어유희라고 하잖아. 그치? 내가 말이 없으니 내 말을 타고 가겠다고 말한 건데 그 말은 자신의 발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죠? 정강이 말. 그래서 어느 정도 언어유희 좀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되게 많이 나오는 점이었군요. 자, 먼저 매품팔이부터 살펴봅시다. 매품팔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는 여러 면에서 사회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대 사회 모습이 이만큼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1번 매품을 파는 것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력층의 부패가 만연했다는 얘기 아니야? 누군가 잘못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잘못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라고. 근데 그거를 돈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 그치? 하나 더, 두 번째. 참고로 여기서 이걸 좀 배경을 빼고 와야 돼. 매품 판다는 게 단순히 회초리 닿았을 때 대신 맞을게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여기서 매는 한 대에 죽을 만큼 아프게 때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거 한 몇 대, 두 대, 세 대 정도 맞으면 보통 살점이 튀어나갔다고 하니까 말 다 했지 뭐. 얼마나 세게 때리면 그렇겠니? 그러다 보니까 엄청 아픈 거야. 근데 또 하겠대잖아. 돈만 주면 무조건 하겠대요. 뭐예요? 궁핍한, 처지의 서민들이 존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회상이 되는 거지. 알아두시고, 자, 언어유희 있었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서 박자 뭘로 바뀝니까? 중머리로 바뀌는 거 보이죠? 오케이. 헤이 좋아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좋아라. 괴짝을 절컥 열고 단단히 쪼아내 주니까 흥보는 너무 감사하면서 다녀오리다. 돈 봐라 돈 봐라 돈 얼씨구나 돈 봐라 돈. 뭐 한 거죠? A B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살린 거죠. 하면서 박흥부가 좋아라 하면서 질청문 밖에 나서면서 잠깐 잘못 읽었네. 자, 밑줄 쳐놔봐 이거. 돈을 눈에 옳게 보면 삼강오륜이 보이고 돈을 못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지. 잘 봐봐. 자,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 돈 대 삼강오륜이라고 번역해봐. 삼강오륜 쓰겠냐? 돈이 있으면 삼강오륜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으면 삼강오륜도 볼 수 없는 거야. 즉 삼강오륜이 뭘 상징해? 유교적, 이면허, 또 도덕적인 것, 규범이나 규율 이런 걸 상징하는 거겠지.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바꿔주세요. 뭘 숭배하는 거야? 돈 숭배? 그걸 돈 숭배하는 황금 만능. 또 다른 말은 배금주의라고도 하죠. 요즘 금값이 그렇게 올랐다며.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산의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현금을 은행에다가 1,000만 원 넣었는데 1,000만 원의 가치가 확 사라져 버리면 난 돈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보통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이 아니라 현금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현물 자산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금을 많이 산대요. 요즘 금값 진짜 비싸지 않아? 혹시 금 14K 같은 귀걸이 하지, 그치? 순급까지도 오버스럽고 한 18K 이상 돼야 되는 걸? 되는 거 아니? 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거 선생님은 그렇거든. 선생님은 그거 14K 같은 거 하면은 여기에 그 뭐지? 피나고 알러지 없어. 알러지 없어? 그럼 다행이고 좋지 뭐 그러면. 선생님도 여기 귀를 뚫었잖아. 귀를 뚫어서 편두통이 없어져서 선생님 너무 좋아. 진짜로. 선생님 와이프가 선생님 끌고 가서 뚫어줬거든. 충격적이었는데 처음에는. 요즘에는 무슨 기계로 뚫어준다며. 저도 뚫는지 모르겠어. 오래서 잘 몰라? 선생님 이거 그때 그 뭐지? 귀걸이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서 그냥 까맣고 조그만 거 그래서 하더니 이걸 그 뭐지? 핀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자르더라? 이렇게 길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앞점처럼 쭉 하고 눌러놓더라고.
와 오도독 소리 나는데 아, 귀에서 그 뭐지 오돌뼈 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단하더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난 좋아요. 지금은 편두통 많이 사라졌어 이 덕분에.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 자 그러면서 돈이 이제 신나게 들어온 상태. 돈 벌어 돈 하면서 노래하고 있고요. 한국어른도 다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막 사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끝에서 두 번째 줄 그 부분 여보게 마누라 집안어른이 어디 갔다 집안으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돌이지 개집이 말이야. 에이 요망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참고로 이 장면을 통해서 흥부는 여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냐 안 되냐 그건 아니잖아. 지금 이건 뭐야? 자기 와이프 앞에서 힘주고 싶었던 거야. 나 돈 벌어왔다. 나 가져온 거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기양양해진 태도라고 부르죠. 그쵸? 의기양양해진 거죠. 흥부의 아내는 궁금해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돈이냐고 궁금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흥부가 하는 말. 이 돈 근본 자네 하나.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원 가진 돈, 부귀공명 붙은 돈 이런 거지. 지금 이거 전부 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 돈이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 쓰면 돼요. 황금만능주의, 다른 말로는 배금주의라고도 하는 그것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고기 죽을 누구스름하게 한 11통이 되게 쏘아가지고 한 통씩 각각 먹여놓는데 모두 식곤증이 났어요. 간만에 밥을 먹었더니 행복하거든. 그래서 고자빠기 잠을 자는데 아이고야 고자빠기 잠은 또 무슨 뜻이야.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은 상태로 잠드는 걸 말해. 그래서 국물이 코끝에서 쇠죽 후죽국 내리듯 땡깡땡깡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야. 얼마나 굶었으면. 이것도 실은 해학적 장면이긴 해. 근데 당신 도시가 무슨 돈이야? 라고 했더니 이거 곤장 10대만 맞으면 된대. 진양도 퉁 튀어나온 거 보이죠?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자 이것도 뭐예요? AB잖아. 지금 보면 AB 구조의 익숙한 패턴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 보이시죠? 참고로 진양조가 무슨 장면에 많이 쓴다고 했었지 아까? 슬픔의 장면에 많이 쓴다고 확인해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연결될 거야. 천불생 무록진 지부장 무명지초. 천 하늘은 불생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 무록진 록이 없는 사람을, 록은 녹봉이라는 뜻이야. 즉 모든 사람은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도록 하늘이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야. 지불생 지부장 땅은 길러내지 않는다. 뭐를? 무명지초 이름 없는 풀을 길러내지 않는다. 모든 존재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나오는 거야. 또 빨간색 써야지. 특징이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한자어를 통해서 관념적 대상을 설명하고 있었지. 천불생 지부장. 그런데 작품 속에 보면 우르르르 뛰어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였지? 뭐 코를 흘린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런 글자들을 많이 쓰는 패턴에서 찾기 어려운 구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설명한다? 이 판소리 사설이라는 작품이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가 혼재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 되셨나요? 중요한 장면이라서 또 체크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흥부의 아들들이 튀어나와선 아빠 병영가? 갔다 온대. 갔다 올 때 나 떡 좀 사줘 라고 말하고 있죠.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등원하면서 뭐예요? 비극적 상황을 좀 더 강조하는 거지. 그지? 아침밥 끓여 먹고 나갔어. 근데 들어가니까 무섭거든. 됐지? 그 다음 안으로 넘어갈게. 방울이 떠렁 하니까 사람이 예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패고 있는데 흥보가 상문관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고 보니까 죄인이 볼기장을 맡고 있는 거, 엉덩이를 맡고 있는 거야. 흥보 마음에는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뭐라고요? 참고로 이거 무슨 장면을 보러 간 거야? 사람들이 처형받는 장면을 보러 간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 다 돈 벌러 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해? 저 사람들 와서 돈 수백 년 버는구나. 나도 볼기 좀 까고 엎드려 볼까? 하면서 볼기를 까고 상문관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 동사무소죠?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고 여기서 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사람들은 어처구니 하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쳐다봅니다. 아니 병영 살기 전 생긴 후에는 돌기 전 본 놈이 생겼구만.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나왔다는 얘기고. 근데 그 사령 중에 뜻밖의 홍보씨가 아는 친구가 있었어. 아니 박세원 아니시오? 아이고 어떻게 맞췄어? 아니, 당신 골았어. 골았다는 얘기는 뭐 요즘 말로는 뭐 망했어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될 거야. 골타기 계란이 고른 거지 사람이 골아? 언어유희? 그건 뭔 말인데? 아니 박세원 대신이라고 하면서 아까 어떤 애가 열대 맞아가지고 선인장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 흥부가 기가 막혀. 그놈은 어떻게 생겼는데? 키는 부척에 방울눈에 기운 좋습디다. 잘 버티고 나갔다는 얘기죠. 흥부가 말했더니 아이고 첫날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만 옆집 꾀수애비라는 놈이 아이고 발등거리를 했구나. 발등거리 뭐예요? 남의 발등을 건다는 얘기잖아. 태클 걸어서 가로채기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발등거리라는 단어도 지금 여기다 쓸 걸 그랬네? 요거랑 연결되는 얘기지. 그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매맞는 일인데 그걸 서로 하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나 갈게. 몇 폰을 팔러 왔는데도 손재가 붙어서 이게 웬일이야. 아휴 진짜 돈이 없네. 다음 돌아가고 있는데 흥분한 하느라는 제발 맞지 말아달라고 정말 정상적이고 착한 아내죠. 그죠? 맞지 말라고 지극정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낮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병영 가신 우리 병 유일이 영감 하마 벌써란 뜻이죠. 하마 오실 때 됐는데 어찌 못 오시는가 걱정하고 있는데 저기 영감이 오고 있거든. 여보 영감 매 맞았어. 상처 좀 봅시다. 아니 나도 상처고 옆편에 죽은 것이고. 근데 이거는 좀 찾기가 힘드니까 잡고 가자. 상처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말했더니 상처고 옆편에 죽은 거고 라고 표현한 거죠. 지금 이거는 실은 뭐야? 동음이 관계잖아. 상을 당하다, 죽다, 아내잖아. 아내의 죽음을 상처라고 해서 언어 유희를 또 걸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 기본적으로 판소리 사설들은 지금 이 장면 되게 슬픈 내용이야, 그렇지? 처절한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 백성들의 슬픈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 계속 언어유희 써먹고 해학적 장면들이 등장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학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고요. 한쪽은 연민을 하게 되고 한쪽은 비판을 하게 되고. 각각의 코드를 잘 잡아야 돼. 해학은 아까 말했던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연민의 어떤 요소가 나오도록 정치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지. 그런데 반대로 해학이 비판인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놀부가 닭을 탈 때 첫 번째 박에서 똥물 튀어나오잖아. 그럼 똥물 뒤집어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깔깔깔 웃잖아. 해학이라고. 근데 거기서 비판의 요소가 나오거든. 그렇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언어유희 썼고요. 요망스럽게 옆편이가 밤새도록 울더니 지금 망한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홍보가 마누라는 좋아라 하고 있었죠. 오케이? 아이고 얼씨구 아저씨고 너무 좋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남편이 맞아서 아프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인물의 성격을 각각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자 우리 뭐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알아 솔직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연기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쉬어갈까요? 자 가자.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호장은, 흥보는, 흥보의 아내는, 흥보의 아들들은, 사령들은 전형적인 그 문제지. 오케이? 자, 인물과 사건 판단 문제 5번 갑니다. 사령들은 볼기를 까고 산문에 들어온 사람이 흥부에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아니죠. 볼기를 까고 산문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맞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문 열고 든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너 말고 또 이런 애가 있더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 사령들의 이야기는 뭐였어? 너 대신 이미 맞고 간 사람이 있더라 라는 거였지. 5번이 답이었어. 다음 페이지 2번. 흥보 마누라의 심정이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뀐 이유. 자 기억이 뭐였지? 가지마오 울고 있었어. 근데 니은에서는 얼씨구 기분이 좋았지. 장난해? 이거 얼마나 심해. 근데 문제가 쉬우니까 선택지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잖아. 자 여기서 그걸 느껴야 돼. 우리는 보통 이거 일반이 답인 건 뭐 너무 뻔한 거니까 넘어가는데
우리는 일단 선택지에 부정형 분들라고 하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들을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거든. 지금 이거는 실은 제3자의 계획으로 흥보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그 실패로 인해 흥보는 아프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 몸을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실패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뭔가 불안정해 보여. 안 보인다고 순간적으로 급박하게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는 아차 실수가 나오기 쉬운 부분이니까 조심하자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시고 3번 판소리 사설에서의 창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창 장면의 특징을 설명해보자는 거야. 1번에는 주관적 평가라는 말 보이나?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라는 말 중요하고 2번에서는 안일이 3번에서는 정서의 직접적파 뭐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C를 볼게요. C가 이 장면이었죠? C는 흥부의 집에서 병영으로 또 E는 병영에서 흥부의 집으로 공간적 배경이 변환되는 장면을 안일이로 지시하는데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청중들은 인물들의 갈등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형적인 표준 문제야. 지문의 내용도 길고 보기도 길게 뺐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 맞는 말 양쪽에서 끌고 온 다음에 이상하게 연결하는 패턴이 정말 많이 보여. 많이 풀어봐서 알고 있죠? 이런 문제 조심해 주시고 나머지 5번에서는 긴장과 이하안이라는 말이 있어. 이것도 극작품에서 실은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극작품은 기본적으로 갈등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돼 있어. 그리고 물론 떨어지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